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 대학 학생들의 비율을 높여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신입사원 57명을 뽑으면서 12명을 충북 지역 졸업생들로 채웠습니다. 소비자원과 교육개발원, 고용정보원 등 충북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21%를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충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때문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이제 그런 공기업 같은 데서 20, 30%를 이렇게 채용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되게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택의 대상을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전역으로 묶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범위를 충북이 아닌 대전, 세종, 충청권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충북 지역 학생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은 적고 대전은 없고 세종은 19개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국제연구기관들이다 보니까 세종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여기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 채용률을 더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내 대학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정북동 토성은 청주란 도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은 애견공원이나 해넘이 구경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세기 무렵 축조된 청주 정북동 토성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 수레바퀴 흔적이 발견되면서 미호천을 끼고 물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호천변에서 이제 송절동, 복명동, 신봉동 이쪽이 이제 고대 시절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의 시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주의 뿌리를 보여주는 주요 유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치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넘이 명소나 애견공원으로 쓰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이 정북동 토성에 관광 자원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년까지 화장실과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오는 2021년까지는 4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 5월부터는 인근 7,900제곱미터에 8만 분 가까운 꽃을 심어 나들이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에는 관광 자원은 많은데 공간 활용이 잘 안 돼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공모 사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정북동 토성은 역사와 관광이 결합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청주 도시공원 보존과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민관협의체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회의 결과 구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거나 보존 면적을 확대하는 선에서 최종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민관협의체 활동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민간 개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결단할 문제라며 활동 시한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리는 등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재세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수민, 변재밀 의원도 소각장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천시가 화재 참사로 20명의 희생자를 낸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개회하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천시는 5월까지 이 건물을 철거한 이후 130억 원을 들여 시민문화타워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제천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는 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철거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도내 초중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4곳이 학년별로 하나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269곳 가운데 52%인 140곳이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또 중학교는 127곳 가운데 35곳, 고교는 84곳 가운데 3곳이 3학급 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3곳과 오창 호수공원, 문희문화재 단지입니다. 빵은 밀가루를 가공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진천의 한 빵집에서는 근처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빵을 만들었는데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의 한 빵집입니다. 단팥빵부터 각양각색의 모닝빵, 식빵까지 진열돼 있습니다. 여느 빵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파는 빵은 모두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가 원료입니다. 특허 기술을 이용해 모두 60여 가지 종류의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쌀눈이 쌀 특허를 받은 빵이고 이 빵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빵이라고 할 수 있고 쌀로 만들어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식감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기존의 빵보다는 좀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그리고 산뜻해요, 맛이. 그리고 고소하고. 쌀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에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크와 쌀국수까지 쌀을 활용한 다양한 품목까지 개발하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맛 좋은 쌀을 가지고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면은 농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쌀로 만든 빵의 반전 매력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쌀 소비 촉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달려라 철길, 날아라 하늘길. 강호 축을 민선 7기 새로운 어젠다로 내세운 충청북도가 겹 경사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충북의 수건 사업이자 강원축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서 최대 고비인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물론 평택 오송 KTX 복복선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지역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호남선 직선화 주장도 사실상 수그러들게 됐습니다. 또 지난 6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확정 지은 것도 오래된 채증이 내려앉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청주공항은 행정도시 관문공항, 중부권 대표공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만 편하게 갈 수 있는 사실상 동네 공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가 출범하면서 이제 한 줄기 빛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항공사 하나 생긴다고 공항 여객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촉매제로 작용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에어로K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말 운항을 목표로 비행기와 승무원 확보 등의 속도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겁니다. 충북 지역 대학 내 항공 운항 관련 학과도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충북이 하늘에선 청주공항을 통해 지상에서는 강호선 철도를 통해 미래로 또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아무튼 민선 7기 들어 각종 사업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날개를 달면서 충북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간과 기관, 관련 업체들이 충북 경제 활성화에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도민 모두 소중한 구슬을 잘 꿰야겠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청주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2편이 신설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에서 진천을 경유해 충북혁신도시 또 대전 유성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왕복 6차례 운행됩니다.
2,750가구 규모의 진천 성성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 성석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지난달 말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1년 택지 조성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단양군의 재정 건전성이 지난 8년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단양군의 재정 자립도는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세입 가운데 재량껏 사용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2%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양군의 관광 수입에 따른 것으로 특히 만천하 스카이워크 개장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미국 종합처리장 직원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이 직원에 대해 이번 주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증평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쌀 수매 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 원가량을 착복한 것이 농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청주향교 춘계 석던제대가 오전 10시 30분 청주향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가 오후 6시 30분 노인복지관 남부분관에서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친환경 농업대학 입학식이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 지역은 저녁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4도, 보은 영하 1도, 청주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2도 등 10도에서 12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